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퍼뉴스 제임스 안입니다. 오늘은 강풍조이보가 있었는데 우려와 다르게 발음이 그리 거세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오늘 LA는 기온이 70도까지 올라 모처럼 화창하고 따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카퍼뉴스는 오늘도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와 흥미로운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26일 수요일 카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한인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한 소식입니다. 램판트 경찰서 소속 한인 김범진 경관이 호흡을 하지 못하고 있는 3살짜리 아이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LA 경찰국은 김 경관을 영웅이라며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해드릴 텐데요. 당시 생생한 현장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A 경찰국 한인 경관이 질식해 죽을 뻔했던 3살짜리 아이의 목숨을 구해 영웅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 LA 경찰국 램팔트 경찰서 소속 김범진 서전트가 주인공입니다. 김범진 경관은 지난 19일 에콕팍 지역 순찰 도중 목에 무언가 걸려 숨을 쉬지 못하고 있던 3살짜리 여자아이를 신속하게 응급조치해 생명을 구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김 경관이 당시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이 담긴 바디캡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김 경관이 침착하고 신속하게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Hey, what's that street right there? What's the street? Echo Park in Bellevue on the truck. Echo Park in Bellevue. Echo Park. Echo Park in Bellevue. Echo Echo Park in Bellevue. Echo Park in Bellevue, please. Officer, please. Officer, please. Please. I don't know, baby. 당시 녹화된 바디캡 영상과 김 경관이 증언에 따르면 당시 이 여자아이의 아버지는 겁에 질려 딸 아이를 안은 채 도와달라며 김 경관에게 급하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이미 파랗게 질린 상태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 경관은 즉시 도로변에서 아이에게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나이공원 구급대를 호출한 김 경관은 아이의 배를 압박하면서 입안에 있는 것을 꺼내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내 이 아이는 목에 걸려있던 무언가를 뱉어낸 후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차 베테랑인 김 경관은 당시에는 오직 아이가 다시 숨쉬도록 하자는 생각뿐이었다. 사람의 목숨을 얼마나 쉽게 잃을 수 있는지 실감했다며 말했습니다. 김 경관의 영웅적인 조치로 목숨을 구한 이 아이는 병원에서 완전히 회복됐으며 조만간 램팔트 경찰서를 찾아가 김 경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이달 말로 종료되는 LA 카운티의 세입자 보호 조치가 연장됐습니다. 어제 슈퍼바이저 의원회가 세입자 보호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 세입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LA 카운티의 세입자 퇴거 금지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셀리아 쿠엘 슈퍼바이저는 세입자 보호 조치가 연장되고 임대료도 동결되어야 한다며 아직도 수십만 명의 세입자 주민들이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수천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이유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퇴거 금지 연장을 호소했습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퇴거 금지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과실 세입자에 대한 보호는 1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3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또 4월 1일부터는 카운티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보온 조치가 복원됩니다. 6월 1일부터는 지역 중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 세입자에게만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저소득 세입자의 체납에 대한 퇴거 보호는 2023년 6월까지 계속됩니다. 이날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전체 투표에서 바거 슈퍼바이저 한 사람이 반대해 4대1로 이 퇴거 금지 유예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캐서린 바거 슈퍼바이저는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비즈니스는 여전히 열려 있으며 카운티는 심지어 슈퍼볼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며 세입자 보호 조치가 연장되면 집주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LA 카운티의 이번 세입자 보호 조치는 LA시가 아닌 카운티 정부 직할 지역인 어닝코퍼레이트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LA시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업주들에게 $5,000까지 지원금을 주는 컴백 체크 프로그래밍이 중단됐었는데요. 24일부터 3차 신청이 시작됩니다. 2월 7일까지 3차 신청을 받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을 지원하는 컴백 체크 프로그램 3차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2차로 종료됐던 컴백 체크 프로그램이 지난 24일부터 다시 시작돼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컴백 체크 프로그램은 American Rescue Plan Act를 통해 조정된 $2,500만 기금을 LA 지역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업주들을 $5,000까지 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LA시의 해당 비즈니스가 소재한 업주로 여러 개의 업소를 가진 경우라도 무상 지원은 한 개 업소로 제한되며 프랜차이즈 업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업이나 우버 아니면 리프트 같은 차량 공유업체, 비영리 단체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BTRC, Los Angeles Business Tax Registration Certificate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즉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2019년 또는 2020년 비즈니스 세금 보고서 서류와 2019년 또는 2020년 개인 세금 보고서 서류, ID, 비즈니스 어카운트 체크 한 장, voided 체크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지원 임금, 렌트비, 유틸리티, 기타 비즈니스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 납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카플라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제니박 기자님 보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2차 컴백 체크 프로그램을 벌써 신청하신 분들은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며칠 전이 그냥 오늘 아침에 제가 대신 신청해드린 분이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LA시에서 무슨 이상한 이메일이 왔는데 좀 봐주세요. 그래서 봤더니 당첨이 되셔서 이제 그 자동 이체 어카운트를 셋업하라고 이메일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 2차를 신청하셨는데 아직도 대답이 없었으면은 여러분은 기다리시면 아직도 뭐 당첨되는 거는 개런티는 안 해드리지만 1, 2차에서 신청하신 분들은 다시는 3차에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한인회관에서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 지미 고메즈 의원이 연방 종수기업청 SBA의 영세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베스 의원과 고메즈 의원이 소개한 프로그램은 소규모 영세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해 SBA Community Navigator 파일럿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언어 등의 문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 영세 비즈니스 업주들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미 전국에서 51개 단체들이 대표단체로 선정됐었는데 한인사회에서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대표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도 비영리 단체로 유일하게 KYCC가 대표단체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SBA Community Navigator 파일럿 프로그램이 뭐냐면 SBA에서 전국에 51개에 대한 이 그랜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 그랜트하고 이 파일럿 프로그램이 몇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이제 광고하는 아웃리치 팀들이 있고 저희 LA 한인회처럼 인테이크를 하는 그 단체로 이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한인회에서는 이 SBA에서 나온 EIDL 프로그램, 뭐 Restaurant Revitalization Fund 프로그램, Shuttered Venue Operators Grant, 뭐 Targeted EIDL Events, Supplemental Events 이런 거를 이런 그 그랜트가 나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지만 저희 한인회는 인테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SBA COVID-19로 인해서 나온 SBA 프로그램들의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한인회로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요즘에 지금 EIDL 문제들 갖고 여기 한인회관 오셔서 뭐 해결이 되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반대로 해결이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SBA Navigator 파일럿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지만 지금 SBA 안에서 저희가 이제 그 케이스 워커를 봐줄 만한
그 연결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캐런 베스 의원님하고 제미 고메즈 의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파일럿 프로그램이 생겨도 만약에 그리고 이런 이제 뭐 지원금을 저희한테 드려서 저희가 이제 우리 시민들을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툴이나 리소스나 뭐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를 안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좀 도와주게끔 약속을 저희랑 하세요. 그래서 오늘 약속을 두 분한테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앞으로 이런 리소스하고 이런 연락처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EIDL이나 지금 loan이나 loan modification, targeted EID advance 못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제가 충분히 잘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 연방 사무실들이랑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를 꼭 약속드립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KYC의 주도로 한인회 등 5개 할인단체들이 참여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잠깐 오늘 그 기자회견한 거를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컨그레스 멤버들이 여기 일단 오셨는데 제가 좀 그분들한테 좀 특별히 좀 요청을 하고 싶은 게 저희를 좀 그 한인 커뮤니티뿐만이 아니고 지금 LA의 모든 그 비즈니스 오너들 좀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커스터머 서비스 전화번호들도 잘 안 되고 또 이메일 보내면 답장들도 없고 그래서 그 위에서 그 SBA를 좀 컨택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을 좀 연결해 주시는 거를 좀 특별히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연방정부가 코로나 지원금인 EIDL과 PPP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한 사기 신청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연방 재무부 산하 특별 단속반 Special Inspector General for Pandemic Recovery는 IRS, SBA 등과의 합동 수사를 통해 신청서 작성 시 직원 수와 급여 액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지원금을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 직원 수와 급여 액수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지원금을 사용 목적에 의해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인회를 통해 EIDL이나 PPP 받으신 분들 중에는 허위 신청자가 없겠지만 지금 전국에서는 허위 신청자들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에서는 지원금을 직원 월급에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짓거나 차를 구입한 사람이 적발돼 기소됐고, 메릴랜드에서는 허위 서류로 160만 달러를 받아낸 사람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코로나 유급 휴가를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유급 휴가는 지난해 9월로 중단됐습니다.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는 어제 26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주가 코로나 감염 직원에게 2주간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들을 돌보는데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개되는 유급 휴가는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남가주 에디슨 직원이나 수도전력국 직원을 사칭해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독촉해 돈을 가로채는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나 수도요금을 내라고 독촉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은 전화를 걸어 요금 납부를 독촉해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지난해 57%나 급증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에 따르면 지난해 이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액은 66만 7천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 2020년에 42만 6천 달러에 비해 57% 증가한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남가주 에디슨 직원이나 고객센터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선불카드로 내지 않은 요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남가주 에디슨 랜디 화이트 보안 담당 매니저는 사기범들은 요금을 당장 내지 않으면 전기를 끊겠다는 식으로 유혹을 해 돈을 받아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 측은 남가주 에디슨 직원이 전화를 걸어 전기를 끊겠다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 남가주 에디슨은 전기요금을 미납한 고객이 미납요금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피터장 기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전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LADWP에서 전화하는 거라고. LADWP, 로스앤젤레스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죠. 전기세, 물세, LA시에 사시는 분들은 다 여기다가 이제 돈을 내시는데 전화를 해서 지금 당장 밀린 금액이 뭐 몇백 불이라든지 뭐 몇천 불이라든지 전화를 해서 우리 그 LADWP 직원이 지금 그 근처에 있는데 뭐 30분, 40분 안으로 자기네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전기를 당장 끊겠다고 해서 전화 오는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되게 머리가 똑똑하고 멘트를 되게 잘해서 믿을 수 있게끔 해요. 분명히 나는 지금 뭐 전기세나 물세 밀린 게 없는데 뭐 옛날에 뭐 밀린 게 있다면서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단순하게 카드로 이제 그거를 결제를 하면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이 마켓 가서 기프트카드를 사라고 그래요. 기프트카드를 사가지고 거기 기프트카드에 있는 번호하고 핀 번호 같은 거를 자기네들한테 전화로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00불이 밀렸다고 하면은 기프트카드 100개를 갖다가 뭐 30개를 가서 사서 거기 일일이 이제 핀 번호나 번호를 이제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SoCal Edison, LADWP, 뭐 SoCal Gas 이런 그 유틸리티 회사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이제 페이먼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전화가 오면은 당장 일단 끊어버리시고 그거를 LADWP나 SoCal Edison나 Gas 컴퍼니한테 리포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에서 지난주 발생한 코로나 신규 확진자의 99.9%가 오미크론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는 0.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12월 1일 캘리포니아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된 지 채 2개월이 되지 않아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몰아내고 완벽한 우세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감염된 어린이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미국 소아과 학회 AAP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일주일간 코로나에 감염된 어린이는 115만 명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해 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렇게 어린이 감염자가 늘고 있는 것은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파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흑인 남성이 수배 중인 백인 남성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체포돼 일주일간 구금됐다 풀려났습니다. 경찰이 이 흑인 남성의 생년월일만 확인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인 범죄자와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돼 억울한 추감 생활을 한 흑인 남성이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ox 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셰인 리 브라운 29살은 운전면허증이 소지하지 않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사회보장카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 셰인 리 브라운은 캘리포니아로 이송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경찰이 그를 불법 총기 소지 혐의자로 착각해 엉뚱한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이 영장의 대상은 셰인 리 브라운이 아닌 중년의 백인 남성 셰인 니일 브라운 49살이었습니다. 백인 남성 브라운은 1994년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그는 2019년 한 해에만 5차례나 기소된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갈색 머리에 파란 눈을 지인 백인 남성으로 수염을 기르고 있으며 젊은 흑인 브라운과는 외모가 전혀 달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흑인 브라운은 수감 6일 만에 풀려났고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진이나 지문, 생년월일, 외모, 범죄, 식별, 번호들 중 어느 하나만 실제로 확인했다면 엉뚱한 흑인 청년 브라운이 억울하게 수감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브라운은 라스베이거스 경찰국 등을 상대로 5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흑인 브라운이 면허증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구금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카플 뉴스 제니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다모다 샴푸 아시죠? 머리를 감으면 자동으로 염색이 되는 한국 제품인데요. 이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물질이 위험하다고 판매가 금지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들에게도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국산 모다모다 샴푸에 대하여 한국식품의약처가 독성 우려를 이유로 원료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저절로 염색이 되는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124 트리하이드록시 벤젠 124THB의 사용 금지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224THB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지정하고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위해 평가 결과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가 후천적으로 피부가 민감해지는 증상인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며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식약처가 문제 삼은 모다모다 샴푸 원료인 124THB는 모발 염색 기능을 갖는 물질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 결과 잠재적인 유전 독성 및 피부 감작성 우려에 따라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124THB 성분을 세포 유전 물질 DNA의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는 물질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독성 위해 평가, 화학 분야 전문가, 피부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 회의에서도 124THB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전 독성 물질의 경우 사용량이나 사용 환경 등과 무관하게 사용 금지가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입니다. 특히 씻어내는 샴푸일지라도 모공이 있어 흡수율이 높은 두피에 직접 마사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샴푸의 특징을 고려할 때 흡수율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공인된 임상기관을 통해 이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 왔으며 식약처에 유해하다는 근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제프리 기자님 보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서 제가 사실 흰머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데 염색약을 하는 게 귀찮아서 이 모다모다 샴푸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이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카프뉴스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LA 한의회장 제임스 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